봅시다. 네, 얘가 이런 형태의 고리가 있고 이런 형태의 판이 있을 때의 관성 모멘트를 비교하면 관성 모멘트의 얘도 다릅니다. 이런 형태의 우리가 하나의 고리가 있다고 하죠. 이 고리를 이런 쪽으로 회전시킬 거예요. 이런 쪽으로 회전시킬 때 이 고리의 질량이 다 있다라고 가정하면 얘네들의 관성 모멘트는 보면 밑에 있는 양처럼 진짜로 금방 구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을 잘게 쪼개요. 그래서 조그만한 영역을 만들어. DM을. 이 DM을 만들고요. 이 DM을 이제 말 그대로 관성 모멘트라는 거 회전 쪽으로부터의 거리를 제곱시키면 돼요.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I가 R제곱 DM에서 우리가 이 거리가 잘 보면 얘네 작게 등분한 애들의 모든 질량들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뭐해? R로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R제곱 DM이 되버리고요. 얘가 상수 취급하기 때문에 그냥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하면 돼? 질량만 그냥 다 더해주시면 돼요. 질량만 다 더하면 되니까 얘는 뭐야? 그냥 질량의 세분자 M이라고 치면 MR 제곱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고리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질량을 가에만 두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하나의 균일하게 원판에다 둔다라고 가정하면 이 고리에다 두는 게 아니라 원판에 둔다라고 하자면 좀 다릅니다. 이런 원판에다가 얘네들의 질량을 다 균일하게 도배시킬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소 질량을 보겠다는 소리는 말 그대로 얘를 하나의 조그만한 미소 질량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미소 질량을 차지하는 영역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얘를 시그마 DA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분할 때는 이제 면적분이 돼야 되고 면적분을 할 때는 조금 더 수학적 스케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근데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어요. 대칭성을 활용한다는 거야. 대칭성을. 그래서 뭐 하느냐? 얘네들은 대칭성을 활용할 건데 가우시안이나 암페르처럼 대칭성을 활용할 건데 어떻게 쓰면 되느냐? 얘는 이런 아이디어를 쓰면 좀 편합니다. 얘네들을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지점에 고리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고리에 어느 약간만 떨어진 이 거리를 만들어. DR만 떨어지게. 그래서 똑같은 고리를 하나 만들어요. 거의. 그러고 나서 얘네들의 면적을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이 면적을요. 빼내면 이런 형태의 얘를 잘라서 좀 일렬로 쭉 길게 늘려뜨리면 여기가 원주가 될 거고요. 이 높이가 DR이 형태의 약간의 직사각형의 형태랑 거의 똑같아질 겁니다. 왜냐면 얘가 2파이R이면 이 안에 있는 게 2파이R이면 바깥에 있는 건 아마도 2파이R 플러스 DR 이렇게 두면 되는 거잖아. 근데 뭐야? 이 DR이가 미소거리이기 때문에 거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같다라고 둬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직사각형을 생각해서 DA가 뭐가 만들어지냐? 2파이R DR이 됩니다. 밑변 곱하기 R이다.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고 나서 구하시면 돼요. 우리는 회전완성이라는 건 R제곱 DM인데 우리가 거리라는 건 그대로 얘부터 떨어진 거리 일정하게 R, 조그마한 R, 긴 R, 마지막 대문 잡고 R까지 적분해주면 되고요. 이 DM을 뭐로 바꾼 거야? DM이 시그마 DA, 면밀도 곱하기 면적인데 면밀도에서 DA가 영향, 미소 영향하는 게 2파이R DR이다. 그럼 우리는 뭐만 적분해주면 돼? R만 적분하면 되는 이중 적분이 아니라 1차 원적인 적분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그래서 마저 계산만 할게요. 이제부터는 수학이지? 이제부터 계산만 하면 얘는 뭐 2파이랑 시그마는 상수니까 빼내고요. 균일하다 가정할 때 0부터 R까지 R 세제곱 DR이고 얘는 그러면 암산도 되겠죠 이제? 4분의 1 R 4제곱이니까 세분자를 집어넣어서 2파이 시그마의 4분의 1 R 4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바꾸면 되죠. 시그마야. 면밀도잖아. 면밀도라는 건 뭐야? 여기 이 면밀도라는 거 어디서 나와? DA분의 D. 그러니까 우리 시그마 DA가 DM이고 얘를 똑같이 적분 내리면 면밀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그냥 면적을 적분하면 되고요. 얘네들은 질량 적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대문자 M인 거고 면적
r 4제곱에서 정리하면 2분의 1 mr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리보다 원판이 관상모멘트가 더 작다라는 거야.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회전투와 거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영역이 존재하니까 그게 절반 정도라는 거죠. 절반 정도. 근데 여기다 이제 나는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얘가 미심쩍고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네. 우리는 어차피 배우는 거 하자. 이제 뭐야? 면적분이야. 면적분을 하겠다라는 건 얘를 면으로 보겠다라는 건 면이라는 건 차원을 몇 번 접근하면 돼? 2번 접근하면 공간 차원을. 그러니까 얘네들의 접근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형태로 하면 됩니다. 얘네들의 이 미소 면인을요. 원통이니까 극좌표기에 올리고 얘네들의 면을 잡는 거야. 미소적인 면을. 그게 저번에 시간에 극좌표기에 얘기했던 미소면적의 의미예요. DA의 의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교좌표계라고 하면 간단해요. 우리 맨 뒤에 수위적 정때 써야 돼요. 얘가 x축이고 y축이라고 치면 여기에 미소 부분을 이 DA 미소 면적을 뭐로 표현하면 되느냐? x축의 길이, y축의 길이. 얘를 이렇게만 만들면 돼요. 두 개 곱으로 만들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극좌표계에서는 우리가 잘 지난주 배웠을 때 기억 안 날까봐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어서 뭐냐? 네, 우리가 R이고 얘가 D세타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DR, R만큼의 떨어진 거리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넓이가 뭐랑 같아? R D세타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미소 면적이 우리 극좌표에서는 R D세타 DR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극좌표에서는. 이게 저번에 벡터에서 했던 것들이다. 그러니까 얘도 돌아오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아이, 미안해요. 나 뭐 잘못 썼는데? 맞네, 맞네. 얘 뒤에를 R, D 세타, D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적분이 몇 번이야? 2번이야. 그러니까 적분기 하나만 더 써주면 돼요. 이렇게. 왜? DR 적분에 D세타 적분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네가 극좌표를 올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내가 각도를 변한다라고 얘네들의 반지름이나 밀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내가 길이가 늘어난다라고 얘가 각도가 변해 안 변해. 무슨 얘기냐면 DR과 D에서 독립적인 관계라는 거야. 우린 그렇게 잡았고 DR과 D에서 독립적인 관계로 잡았기 때문에 R과 세타는 영향을 아예 안 받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 하면 되느냐? 각각 적분해 주시면 돼요. 이럴 때는 시그마는 어차피 영향을 다 안 받는 영역이니까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R제곱, R세제곱, R세제곱을 적분해주고 그 다음에 누구를 적분해줘? D세타만 적분해줘. 그래도 상관이 없다. 왜? 서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것도 좀 이따 보여줄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뭐가 되느냐? 지금의 반지름 세제곱 0부터 R까지니까 얘가 4분의 1 R 4제곱 되고요. 똑같이 D세타를 적분할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말 그대로 뭐야? 한 바퀴 둘러온다는 소리죠. 여기에서 몇 가지? 2파이까지. 그래서 얘가 2파이인 거야. 어디에 나왔던? 우리가 여기서 2파이 그냥 빼냈던 거. 실제로는 얘가 뭐였다는 거야? 얘가 인테그랄 D세타에서 왔던 거야. 말 그대로 우리가 요 DR만큼 가는 걸 D세타만큼 돌렸다는 소리야. 결론 자체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의미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적어만 주세요. 근데 이제 X와 Y의 관계성이 존재하는 영역일 때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는 학습지에 넣었다가 뺐던 건데 궁금한 사람은 해보세요. 제가 1학기 사업 간단히 얘기했던 건데 이런 것들 문제 있어요. 네,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킬 거예요. 네, 근데 얘가 x, y라고 가정하면 얘네들은 x에 따라 y 값이 변하는 함수입니다. 뭐냐면 x가 여기 예를 들어서 얘가 a 인공삼각형이라고 가정하면 2분의 1a에 2를 왼쪽 3에
x가 변하는 대로 y가 변한단 말이야. 그리고 x는 또 구간에 따라 다르고. 그러면 얘는 다르게 계산해야 돼요. 그냥 계산해서 곱해주면 안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 x가 y랑 연관성이 있는 때는 각각 나눠서 곱해주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거 궁금한 사람 해보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이 11분의 5 정도 나옵니다. 나오고. 궁금한 사람 해보세요. 이거 원래 학습지에 넣어놨다 뺐습니다. 이것까지 너무한 것 같아서. 연관성은 이런 형태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얘처럼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항상 너무 더럽습니다. 항상 너무 더러워서 이게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평행축 정리랑 수직축 정리라는 건데, 수직축 정리는 좀 조건이 달라붙고요. 조건이 필요할 때만 쓰고, 평행축 정리는 진짜로 자주 활용하면 좋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우리가 회전하는 축을 옮겼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인데, 공식이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어떤 특정 지점을 통해서 회전시키는 회전완성은요, 질량 중에서 회전시키는 거에다가 그만큼 떨어진 거리를 곱해주면 돼요. 얘를 구해주면 회전완성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밑에 있는 거 1-7번이 그런 문제입니다. 얘는 막대가 있는데, 길이가 L의 막대가 있는데, 중심에서 회전시키면 얘는 우리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11분의 ml제곱이에요. 근데 얘를 어디서 회전시킬 거냐? 이런 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점으로 회전시킨다라고 가정하면 얘의 센터로멀스 질량 중심에서 회전 완성에다가 m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을 해주면 얘가 됩니다. 이 실제로 해보면 12분의 1 ml제곱에서 4분의 1 ml제곱이니까 저희 보면 뭐가 돼?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증명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증명 과정은 어디로 가느냐? 증명 과정은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 어렵지 않고, 요것만 좀 기억하면 돼. 1학기 때 배웠던 질량 중심의 위치 찾는 거. 여러분 예전에 아마 제가 1학기 때 보여줬을 텐데, 이거의 회전 무게 중심 어떻게 찾을까? 올려놓고 평행점 찾으면 되거든요. 찾으면 돼요. 얘네들이 그리고 뭐 하면 되냐? 이걸 찾는 방법은 하나의 축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이루는 선을 하나 찾고, 그거랑 선을 또 다른 거 찾으면 뭐하다? 그 두 개의 교점의 무게중심이라고요. 그거까지 설명해 줬었어요. 얘가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은 뭐였냐? 요걸 썼습니다. 이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은 어떤 질량들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바라볼 건데, 어떤 특정 지점, 요 mi 번째 질량이 가지고 있는 위치 벡터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는 것도 있고 여기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얘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뭐해? 전부 다 서메이션 더해버려. 그럼 우리가 이 위치가 이 질량이 차지하는 위치 벡터들 다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로 나누죠?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얘가 서메이션 질량 중심의 위치가 됩니다. 이게 질량의 정의였고요. 요거 이용해서 이차원 충돌도 설명했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궁금한 친구들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는데, 여기서 나갑니다. 평행축 정리예요. 요거 중요한 거. 그러면 요렇게 찾은 우리가 요런 질량 중심을요, 이 질량 중심을, 요 질량 중심을 뭐로 할 거냐? 원점으로 한번 더 봅시다.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뭐냐? 이 원점이 질량 중심으로 두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질량 중심에서 회전완성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회전완성의 정의 뭐야? 질량을 거리 제곱해서 더해준다. 이 거리는 뭐야?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이 회전축으로부터 질량 중심 축으로부터 회전시킬 거야.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있는 거리를 구하라는 거지. 이런 질량이 있을 거고 얘네들의 위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질량 중심의 회전 완성 뭐야? mi와 ri 제곱의 시그마.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제가 아니라 요 회전촉을 여기가 아니라 옮길 거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점으로. 너네가 특정한 점으로 옮기자는 거야. 이런 특정한 점에서 회전관성 구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P라는 점에서 회전관성 구하겠다라는 건 당연히 이 얘네들의 질량을 뭐 얘와 얘 사이의 거리들의 제곱으로 R 프라임 얘의 제곱으로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는 거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P점의 위치를 우리가 A, B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 R'을 뭐라고 적을 수 있냐? R'을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R' 제곱을 뭐? 여기 XI라고 가정하고 얘를 YI라고 가정하면 네, 얘는 XI-A 제곱 YI-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전개하면 네, 얘네들은 시그마 안에 MI 안에 이거 I에 대한 시그마죠? 네. XI의 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I 플러스 A 제곱. 아이고 미안해. 그 다음에 YI의 제곱 마이너스 2YI B 더하기 B 제곱. 네,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정리하면 I에 영향받는 애들인 얘네들이야. 요거 한과 그 다음에 뭐냐 요거 이 두 번째 거 잘 보면 2랑 얘는 영향 안 받죠 서메이션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MI XI 이거 정리해서 모두 있겠어? 마이너스 2B MI Y 그 다음에 마지막 뭐까지 있냐? 네. A제곱 B제곱도 I에 영향 안 받죠? 그래서 빼버려. 그래서 얘로 묶은 얘가 있을 겁니다. 네. 얘가 P에 대한 회전관성이에요. 네. 지금까지 수학이었고 이제부터 물리적 의미로 갈 거야. 정리야. 봅시다. 우리가 봤던 거 MI, XI, YI 제곱이 뭐였냐? 회전관성. 말 그대로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얘가 RI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질량 중심에서 회전관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기 항이 조금 필요하지. 여기 항 잘 생각해야 돼. 앞에서 설명해주고 한 거야. MI, XI를 다 더할 거야. MI, YI를 다 더할 거야. 우리 뭐 하고 있는 과정이냐면 X축의 질량 중심 구하고 Y축의 질량 중심 구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질량 중심을 어디로 뒀어? 원점으로 뒀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그냥 당연히 그래서 여기. 그러고 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MI인데 얘만 더하면 되니까 얘는 전체 질량이야. 그러고 나서 A제곱 B제곱이죠. A제곱 B제곱은 뭐예요? 잘 보면 원점에서의 질량 중심에서의 P까지의 뭐냐면 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뭐야? 얘는 MD 제곱이 라는 게 정리가 된다라는 이게 평균 정리예요. 이런 형태의 우리가 원판을 뭐하냐? 원판을 회전시켜요. 영향 중심으로 회전시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구한 것처럼 원판을 회전시켰기 때문에 얘네들의 회전 관성은 얼마냐면 2분의 1 MR 제곱이에요. 현재 R이라고 두면. 얘가 근데 뭐를 한 거냐면 이 원판을 동그란 원판을요 이런 형태로 회전시킨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회전시킨 건데 네. 여러분들이 얘를 그게 아니라 이 원판을 뭐를 뒤로 회전시키고 싶냐라고 이야기하면 혹시나 여고생 그리고 현주야 여고생 브레이킹북 갔다가 그 부채 혹시 있니 너? 동그란 부채? 저 그거 없어요. 내 그거를 아이로 피닉스를 진짜 정비생만큼 챙겼다가 그 부채
네. 그 아이론 피지 써있을 때 생겼다가 그때 그 여자가 최고다 이런 한마디 때문에 다 버리고 왔거든. 난 뭔지. 아니, 거기 있는 대회사 한 사람이지. 막 여자가 최고다 막 이러면서. 네?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셨어. 정치적도 아닌데? 성차별적 발언. 약간 성차별적 발언을 하길래 버리고 왔는데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너네가 회전시키면 이런 형태가 2분의 mr 제곱이에요. 수직적 정렬을 왜 쓰냐면 얘를 내가 여기다가 빨대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시키면 얘가 궁금한 거야. 얘를 궁금한 거야. 이렇게 회전시키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축을 구해서 이런 축에 대해 회전을 시키면 얘가 몇이냐를 구하려고 보면 당연히 회전관성 구하는 게 너무 더러워요. 왜냐? 회전 쪽으로 떨어진 거리가 이만큼인데 얘가 멀어지기도 하고 이 멀어지는 곡선 자체도 직선이 아니야. 말 그대로 얘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기 때문에 얘네들 계산이 너무 더럽다. 근데 얘를 수직축 정렬이 이용하면 되게 간단해져요. 뭐냐? 우리가 얘를 x축, 얘를 y축으로 한다. 어차피 대칭적이잖아. 대칭적이니까 얘네들 회전관성은 ix와 iy는 뭐 하겠어? 같아요. 대칭이니까. 근데 얘네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 얘네들이 이루는 평면에 대한 축에 대한 회전관성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얘에 대해서. 그러면 얘가 몇이야? 2분의 1 mr 제곱이라. 그럼 얘에 대한 회전관성 얼마라는 거야? 4분의 1 mr 제곱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것을 편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정리를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이 나왔으니까 직사각형의 회전관성 모멘트 구하는 거 앞에서도 한번 수직축 정리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원판 이런 직사각형에 대한 회전관성 모멘트를 구한다라고 치면 얘가 여기에 대한 ix를 구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걸 ix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은 뭐 하면 돼? 얘네들은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dm 시켜주면 돼. 왜? x축으로 떨어진 거리가 그거니까. 근데 우리가 얘를 xy 평면에 올리면 z가 0이잖아. 그러면 요것만 하면 돼요. 근데 얘가 몇이랑 같냐면 얘가 3분의 1 ma 제곱을 갖습니다. 뭐냐면 얘네들의 판은 이거 저걸 다 설명했던 거 아니야? 내가 얘를 이렇게 바라볼 때 여기를 이렇게 바라볼 때 얘를 볼 때 그 막대를 회전시키는 어차피 같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엔 쌤 그럼 면 아니냐? 면이어도 이렇게 보면 되지. 우리가 결국엔 뭐를 보는 거냐? 이렇게 보면 돼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면적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뒤에 뭐라 잡냐? 뒤에를 요 b 곱하기 요 dy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한배리가 정해지는 상수잖아. 그럼 결국에 얘가 뭐야? dm이 면적의 b, dy가 되거든요. y는 몇에서 몇까지? 0부터 a 그렇지. y 되고 그 다음에 b 시그마 빼고 얘랑 상수니까 b 시그마 빼버리고 0부터 b까지 y 되고 1차원 작품 얘로 바뀌어버리지. 그럼 얘도 결국에 3분의 1 2세제곱이지. 3분의 1 A다. 미안. 3분의 1 A제곱 면적 면밀도 집어넣으면 AB분의 이거 집어넣으면 3분의 1 MA 제곱 나와. 이게 그거 아니야? 1-8로? 네. 나 뭐 질문 나왔으니까 먼저 하고요. 어차피 조금만 하면 돼.